네, 북한 루비콘강을 건너나 사실상 지금 그에 대한 답을 출연자분들께서는 하신 것 같습니다. 루비콘강을 이미 건넜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고 사실상의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뀐 북한과 상대해야 된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지금 핵실험이 상당히 날짜를 봐도 북한의 어떤 의도나 그 정권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부터 지금 3, 4차까지는 3년에 한 번씩 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지금 그 상당히 줄여지는, 그 폭이 줄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제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조급해 있다. 조급해 있다. 이런 걸 말하는데 아까 딱 한 가지 빼놓은 것은 이제 그 수소폭탄의 위력을 다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오늘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것은 대량 살상 무기로서의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고공에서 폭파시키면 EMP탄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EMP탄 수준이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이 EMP탄 수준까지도 지금 거의 도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것이 현대화되고 현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와 재래식 전력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북한이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제 김정은이 서두르는 것은 결국 아까 다 말씀들 하셨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한러 정상회담이 곧 있고 이런 찰나에 9월 9일 우리는 1주년을 계기로 사실 할 것이다. 5차 핵실험 1주년으로 9월 9일 날 북한 정권 창립 69주년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우리 허를 찌르듯이 6일을 앞당겨서 바로 오늘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은 북한이 적어도 이제 9월 달에 이 6차 핵실험을 끝내서 사실상 비공식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10월경까지 두 가지 남겨져 있는데 역시 SLBM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 또는 장거리 로켓을 완전히 엔진 실험을 완성해서 이제 수소폭탄을 미국 대륙까지 날릴 수 있는 실험 이 두 가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올해 안에 뭔가를 이것을 자신들의 로드맵을 완성하고 내년부터는 뭔가 경제 발전에 힘을 쓰지 않으면 내부적으로도 큰 저항에 부딪히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김정은이 조급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안찬의 소장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보니까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핵무기 연구소가 어떤 곳인가요? 이 핵무기 연구소가 북한 언론에 공개된 것은 올해 3월 9일 최초로 공개됐고 올해 3월 9일 최초다. 그전에는 전혀 없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북한의 노동당 군수공업부가 이 핵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주체를 노동당이나 뭐 군수공업부나 뭐 제2자연과학원이나 국방과학원이나 이렇게 노출할 경우 뭐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것이 하나의 연구기관에서 하는 자연스러운 핵연구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핵무기연구소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쓰지만 이것은 아마 평성에 있는 북한의 국방과학원의 핵심 핵무기 연구기관을 이렇게 위장 명칭을 쓴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김영욱 국방위원장이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한번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단행된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 규모는 진도 5.7에서 6.3까지의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팬맨이라는 핵폭탄 위력의 3배에서 5배까지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현정 의원,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게 우리가 주제로 얘기했던 북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가서 아마 이제 그때 정상회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북한 핵에 대해서 자위용이다. 자위용 예전에요. 이제 그건 뭐냐면 북한 핵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자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동안 인식을 해왔다. 지금 이제 북한이 수소폭탄의 소량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 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단순한 자위용이 아니라 실제로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 이건 어떤 현실적 위협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북한이 보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 ICBM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입장. 네. 미국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한반도 문제는 사실 한반도의 문제였지 그것이 미국 자신들의 문제로 느끼지 그렇죠.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ICBM과 수소폭탄 소형화 성공은 동양화, 결국 네. 자신들의 문제로 다가온 예.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피해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는 뭐 예. 극단적인 그런 예. 상황도 예상할 수 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나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언제까지? 미국 한미 동맹은 뭐 여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은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 보면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네. 아닌가. 예. 아까 김영우 위원장 이야기했던 것은 게임 체인저라는 것은 예. 결국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문제, 어떤 뭐 미국 기지의 문제 이게 아니라 예.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됐다라는 점들을 정말 우리 국민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인식을 문제가 됐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의 반응을 쭉 훑어봤는데요. 지금 전혀 다른 트럼프의 이제 트위터 얘기는 하고 있고 미국에서 아직 별로 나온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외교안보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종래와 다른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래와 다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고민해야 어떻게 됩니다. 저는 제가 만약 안보실장이라면 예. 저는 예. 이렇게 발표했을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성공시켰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네. 주변국들은 아무도 막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예. 막아주지 않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날까지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 아, 우리를 막으려면 북한을 핵무장을 막아라. 예. 4강은. 예. 이렇게 던져서 4강을 뛰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국제정치학 교과서대로 가면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으려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의 전술을 갖다 놓는 것 방법은 방법인데 예. 그 사용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없는 거와 진비했거든요. 그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뉴클리어 쉐어링을 해라. 네. 유럽의 나토의 5개 나라가 예. 미국의 핵을 다 뺐어요. 예. 빼니까 뭐라 그러는가 특히 독일이. 독일이요. 자기 라이벌은 영국하고 프랑스인데 여기는 예.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지 않느냐. 언젠가 얘네랑도 싸울 수 있는데 우리는 보호할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 미국 핵이라도 있어라. 라고 예. 해서 5나라가 연합해갖고 미국 핵을 갖다 놓는데 사용권을 공동으로 갖는 뉴클리어 쉐어링을 한 적이 있어요. 뉴클리어 쉐어. 따라서 전술핵을 미국 걸 갖다 놓는다면은 네. 우리도 사용권을 갖는 네. 뉴클리어 쉐어링을 하자고 미국이 제의한다든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정식장에 발표를 해야지 이게 돌파가 되고 운전자료론이 통할 수 있다. 예.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한반도의 정세 지형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국들은 종래와는 다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도 지금 촉각 곤두세우고 어떤 대응 방안을 또 운전석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또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상통하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가서 네. 그 아마 이제 그때 정상회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북한 핵에 대해서 예. 예. 자위용이다. 자위용이다. 한 예전에요. 이제 그건 뭐냐면 북한 핵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자위 어쩔 수 없이 예.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동안 인식을 해왔다면 네. 지금 이제 북한이 수소폭탄의 소량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 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핵 어떤 면에서 보유국이 보면 이게 단순한 자위용이 아니라 실제로 예.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 예. 이제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 이건 어떤 현실적 위협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북한이 보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를 넘어서서 사실 이제 ICBM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입장. 네. 미국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한반도 문제는 사실 한반도의 문제였지 그것이 미국 자신들의 문제로 느끼지 그렇죠.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ICBM과 수소폭탄 소형화 성공은 동양화, 결국 네. 자신들의 문제로 다가온 예.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피해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는 뭐 예. 극단적인 그런 예. 상황도 예상할 수 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나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언제까지? 미국 한미 동맹은 뭐 여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은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 보면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네. 아닌가. 아까 김영우 위원장 이야기했던 것은 게임 체인저라는 것은 네. 결국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문제, 어떤 뭐 미국 기지의 문제 이게 아니라 예.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됐다라는 점들을 정말 우리 국민도 우리의 인식을 문제가 됐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의 반응을 쭉 훑어봤는데요. 지금 전혀 다른 트럼프의 이제 트위터 얘기는 하고 있고 미국에서 아직
별로 나온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외교안보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종래와 다른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래와 다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고민해야 어떻게 됩니다. 저는 제가 만약 안보실장이라면 예. 저는 예. 이렇게 발표했을 거예요. 지금 북한의 핵무장을 성공시켰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네. 주변국들은 아무도 막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예. 막아주지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날까지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 아, 우리를 막으려면 북한은 핵무장을 막아라. 예. 4강은. 예. 이렇게 던져서 4강을 뛰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국제정치학 교과서대로 가면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으려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의 전술을 갖다 놓는 것 방법은 방법인데 예. 예. 그 사용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없는 거와 진비했거든요. 그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뉴클리어 쉐어링을 해라. 네. 유럽의 나토의 5개 나라가 예. 미국의 핵을 다 뺐어요. 예. 빼니까 뭐라 그러는가 특히 독일이. 독일이요. 자기 라이벌은 영국하고 프랑스인데 네, 북한 루비콘강을 건너나 사실상 지금 그에 대한 답을 출연자분들께서는 하신 것 같습니다. 루비콘강을 이미 건넜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고 사실상의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뀐 북한과 상대해야 된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지금 핵실험이 상당히 날짜를 봐도 북한의 어떤 의도나 그 정권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부터 지금 3, 4차까지는 3년에 한 번씩 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지금 그 상당히 줄여지는, 그 폭이 줄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제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조급해 있다. 조급해졌다. 이런 예. 걸 말하는데 아까 딱 한 가지 빼놓은 것은 이제 예. 그 수소폭탄의 위력을 다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오늘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예. 이것은 대량 살상 무기로서의 뿐만 아니라 예. 전략적으로 고공에서 폭파시키면 EMP탄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예. 이것은 북한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EMP탄 수준이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예.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이 EMP탄 수준까지도 지금 거의 도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예. 모든 것이 현대화되고 현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와 예. 재래식 전력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북한이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이자 김정은이 서두르는 것은 결국 아까 다 말씀들 하셨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한로 정상회담이 곧 있고 그렇죠. 이런 찰나에 9월 9일 우리는 1주년을 계기로 사실 할 것이다. 5차 예. 핵실험 1주년으로 9월 9일 날 북한 정권 창립 69주년에 할 것이다. 이렇게 예. 예상했는데 지금 우리 허를 찌르듯이 6일을 앞당겨서 바로 오늘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보면은 북한이 적어도 이제 9월 달에 이 6차 핵실험을 끝내서 사실상 비공식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10월경까지 두 가지 남겨져 있는데 역시 SLBM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 예. 또는 장거리 로켓을 완전히 엔진 실험을 완성해서 이제 수소폭탄을 미국 대륙까지 날릴 수 있는 실험 예. 이 두 가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때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올해 안에 뭔가를 이것을 자신들의 로드맵을 완성하고 내년부터는 뭔가 경제 발전에 힘을 쓰지 않으면 내부적으로도 큰 저항에 부딪히는 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김정은이 조급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안찬혜 소장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보니까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을 했다. 그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핵무기 연구소가 어떤 곳인가요? 이 핵무기 연구소가 북한 언론에 공개된 것은 올해 3월 9일 최초로 공개됐고 올해 3월 9일이 최초다. 네, 그전에는 전혀 없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북한의 노동당 군수공업부가 이 핵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네. 이 주체를 노동당이나 뭐 군수공업부나 뭐 제2자연과학원이나 국방과학원이나 이렇게 노출할 경우 뭐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그냥 이것이 하나의 연구기관에서 하는 자연스러운 핵연구다. 이런 예. 걸 하기 위해서 핵무기연구소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쓰지만 이것은 아마 평성에 있는 북한의 국방과학원의 핵심 핵무기 연구기관을 이렇게 위장 명칭을 쓴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김영욱 국방위원장이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한번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단행된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 규모는 진도 5.7에서 6.3까지의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팬맨이라는 핵폭탄 위력의 3배에서 5배까지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현정 의원, 네.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게 우리가 주제로 얘기했던 북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것과 일맥